말인 뇌진경은 가. 다행히도 간에 문제가 생기면 신체는 다양한 불편한 증상을 통해 이를 알려줍니다. 이런 증상은 아침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아침에 발생하면 일반적인 상태와 혼동되기 쉽기 때문에 편집자가 모든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더 조심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5가지 증상이 나타난다면 간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1. 소변색 변화. 아침에 나오는 첫 소변은 색깔이 노랗고 암모니아 냄새가 강합니다. 이는 당신이 밤새도록 물을 전혀 마시지 않았거나 아주 적게 마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땀을 흘리기도 하는데 이로 인해 소변이 농축됩니다. 또한 감귤류, 당근 등 카로틴이 풍부한 음식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황산염, 비타민 B, 한약인 대왕 등의 약을 복용하면 소변이 노랗게 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뿐인민 달, 일크와 은퇴하지 마오. 특히 간은 빌리루빈을 흡수하고 결합하고 분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리루빈은 손상되면 체내에서 제때 배출되지 못하고 혈액으로 다시 흘러들어가 혈액 내 빌리루빈 농도를 높이고 황달을 형성합니다. 황달은 노란색 소변, 피부, 각막 흔히 눈의 흰자위라고 함, 점막 및 기타 조직이 노랗게 변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간요소 기능 저하, 급성 간염, 만성 간염, 진행된 간경변, 간부전, 간암 등은 모두 다양한 정도의 황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설명할 수 없는 노란색 소변, 예를 들어 진한 노란색이나 진한 차색이 있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2. 사람들이 때, 이는 주로 밤에 잠을 잘 때 타액 분비가 감소하고 입이 마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입이 겉겉, 흠밤, 날수. 위와 같은 구취는 구강에서 발생하는 구취로 구취의 90%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10%는 입 밖에서 발생하며 이를 비구강 구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간질환, 당뇨병, 신장질환, 폐질환, 위장질환, 부비동 질환 등이 다양한 맛의 구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간, 신맛과 악취, 급성 및 만성 위염, 소화성 궤양, 썩은, 소변 냄새, 신장질환, 썩은 사과 냄새, 요독증. 간이 질병에 걸리거나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기능을 상실하면 해독 및 대사 기능이 영향을 받아 혈액 내 암모니아와 요소 질소 수치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입과 코를 통해 배출되면 썩은 냄새와 함께 구취가 발생합니다. 심각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즉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세요. 외간단 이대네요. 3. 입이 마르고 쓴맛이 난다. 많은 사람들이 깨어났을 때 입이 쓰리고 건조함을 느낍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물을 너무 적게 마시는 것, 너무 짜게 먹는 것, 양치질을 조심스럽게 하지 않는 것, 잠을 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인해 많은 물을 잃는 것과 같은 요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걷김린 달. 이는 모두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충분한 물을 마시고 양치질을 꼼꼼히 하면 입이 마르고 입냄새가 나는 것은 완화됩니다. 하지만 위의 상황을 배제했는데도 여전히 입이 자주 마르고 쓴맛이 난다면 간, 담낭, 위장관, 내분비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 기능이 저하되거나 담낭에 질환이 있는 경우, 특히 간질환과 담낭질환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담즙대사에 이상이 생겨 입안에 쓴맛이 느껴집니다. 또한 담즙이나 위식도 역류를 유발하는 간, 담낭 또는 위장 질환이 있는 경우 환자는 담즙맛 때문에 입안에 쓴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익는 킬수 영향을 할 수. 널간 다니거. 4. 잇몸 출혈. 아침에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누구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흔한 원인으로는 칫솔의 딱딱한 털, 강한 칫솔질 힘, 치태와 치석으로 인한 치은염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는데도 잇몸 출혈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간 질환이나 심지어 간암의 가능성을 조심하세요. 간은 응고인자를 합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은하간염, 순도울. 5. 제거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피로. 현대인은 일에 바쁘고 엄청난 압박감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이는 정상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매일 양질의 수면을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함과 졸림을 느끼고 피로감이 가시지 않는다면 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합니다. 는해대요. 그러나 간이 손상되면 합성 능력에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신체의 영양소 흡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너지 지원이 부족해지면 제거하기 어려운 지속적인 피로감이 생기기 쉽습니다.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으세요. 조사에 따르면 신장 환자가 오이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4가지 면에서 건강이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이요법 분야에서 오이는 종종 순하고 무해한 것으로 분류됩니다. 오이의 수분 함량은 놀라울 정도로 높아서 100g의 오이 중 약 96%가 수분입니다. 하지만 신장 질환을 앓는 많은 환자들은 흔히 겪는 문제에 직면합니다. 걱심일단, 줄순. 먼저 소별량을 늘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질황늘 경운감. 또한 이들은 가벼운 수분과 나트륨 축적을 겪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신체 부종, 야간 배뇨 횟수 증가, 요도가 무언가에 의해 막힌 것처럼 배뇨 곤란을 초래합니다. 이 약물은 혈액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두 그룹을 특별히 비교했는데 한 그룹은 하루에 150g의 오이를 섭취했고 다른 그룹은 대조군으로 오이를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오이를 먹은 그룹은 24시간 소별량이 평균 12% 증가했고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도 약간 증가했습니다. 요산대사의 완화 추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이에 함유된 페놀성 물질과 플라보노이드는 마치 작은 장난꾸러기 잔틴 산화효소를 제압하는 것과 같아 약간의 억제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너무 활성화되면 요산이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고 신장의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정돈술. 소규모 표본 교차 실험에서 만성 신장질환과 요산 수치가 높은 환자 18명을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오이가 이뇨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신체의 대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고유한 조절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쉽게 간과되는 또 다른 측면은 오이가 장내 세균총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입니다. 신장질환 환자 중 다수는 만성 변비와 장내 독소 역류와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데 이는 신장의 독소 창고에 더 많은 연료를 추가하는 것과 같아 신장의 내인성 부담을 증가시킵니다. 오이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합니다. 내용물은 많지 않지만 질감이 부끄럽고 장의 자극이 적습니다. 특히 장 운동성이 약하고 위 비우기가 느린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게다가 오이 껍질의 다당류 구조는 일부 혐기성 박테리아에 의해 단수해 지방산으로 발효될 수 있는데 이는 대장의 산성 둥지를 만드는 것과 같아 독소를 생성하는 박테리아의 확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하이에서 실시한 영양역학 분석 결과 장기간 오이를 섭취한 신장질환 환자의 대변에서 인돌 독소 수치가 낮고 장내 세균총의 다양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이에는 소변을 알칼리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장질환 환자는 산성 대사산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않아 경미한 대사성산증 상태에 있습니다. 오이에는 구연산칼륨, 사과산칼슘 등의 성분이 자연적으로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은 인체에 들어간 후 알칼리성 잔여물을 생성하여 체액의 산염기 균형을 개선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신장질환 환자 중 일부가 3주 동안 매일 200g의 오이를 섭취한 결과 소변 pH 수치가 5.2에서 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어는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변을 알칼리화하면 옥살산 칼슘과 인산 칼슘 결정이 줄어들어 신센요관 구조를 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신장이 더 악화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문제는 오이를 먹을 수 있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오이를 효과적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차가운 요리와 함께 오이를 생으로 먹는 데 익숙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이를 소스에 담가 먹거나 먹기 전에 오이를 절이거나 다양한 양념을 첨가하여 맛을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은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이나 차가운 음식은 위장관 운동에 부담을 주고 절인 오이는 나트륨 섭취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나 신장질환 환자는 과도한 나트륨 섭취를 완충할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오이를 먹는 올바른 방법은 낮은 온도에서 데치거나 부드러워질 때까지 찌는 것입니다.
요리하는 동안 소금을 넣지 말고 고단백질 음식과 동시에 먹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오이의 유효 성분을 최대한 보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화 부담을 줄이고 나트륨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 시간도 중요합니다. 오이를 아침이나 정오에 먹으면 신체의 신진대사가 활발할 때 이뇨 및 알칼리화 효과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밤에 먹으면 밤에 잦은 배뇨를 유발할 수 있으며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떤 때문입니다. 이는 조섬유가 위장관에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이는 위험성이 낮은 식품으로 여겨지지만 모든 유형의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 장기간 대량 섭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투석 단계에 들어가는 환자의 경우 오이의 칼륨과 인 함량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수요. 오이는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식품 재료로 더 적합하지만 약과 음식 모두로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식품이라고 과장해서는 안 됩니다. 은턱이와 이러한 아이디어는 모든 만성질환의 식이관리에 있어서 배울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음식에서 소위 활성 성분을 찾는 데 익숙하지만 신장과 같이 정상적인 기능이 신체 전체 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에 달려있는 중요한 장기는 종종 무시합니다. 장, 면역, 대사, 순환계 중 어느 기관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신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는데 하지만 주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거에 논의되지 않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이를 탐구하기 위한 연구가 이미 진행 중입니다. 거승록 나타났습니다. G모델 실험에서 오이 폴리페놀 추출물을 섭취한 쥐는 알코올로 인한 손상을 입은 후 ALT와 AST 수치의 증가가 낮았습니다. 이는 오이가 신장에 좋을 뿐만 아니라 간의 항산화와 지방 축적을 막는 특정 조절 능력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방간의 초기 단계에서는 오이에 함유된 쿠쿠르비타신 C가 지방 합성을 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추가적으로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으며 겉보기에 눈에 띄지 않고 흔한 음식이라도 간과되기 쉬운데 건강에 엄청난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전혀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진지하게 연구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독증을 겪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이 4가지 음식을 덜 먹으면 신장이 고마워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만성신장질환 환자 수가 엄청나며 매년 새로운 요독증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더욱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환자들 중에는 젊음의 소유자도 많습니다. 로에바 뿜무시 할술도대한 수. 마치 장기간의 피로와 신체 신호를 무시한 36세 환자가 몸 전체가 약해지고 발이 부어오를 때까지 치료를 받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그는 결국 요독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장은 줄어들었고 그는 투석에만 의지하여 생명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한를 정상적인 상황에서 신장의 여과막은 큰 분자와 세포를 유지하는 동시에 대사성 폐기물을 정확하게 걸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 기능이 점차 감소하여 결국 요독증에 걸리게 됩니다. 신장 손상은 종종 사소해 보이는 세부 사항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간 고염식 식단을 하면 신장의 대사 부담이 증가하여 부종과 신장 섬유증이 발생합니다. 고단백 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의 과부하가 걸리고 사구체 경화증이 더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또한 늦게까지 깨어있는 것, 과로하는 것, 오랫동안 소변을 참는 것 등의 나쁜 생활 습관도 신장에 잠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식단은 신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장의 수호자이기도 하고 파괴자이기도 합니다. 수일을 kil수할. 짜고 맛없는 절인 고기. 염지육은 맛있지만 소금 함량이 높아 신장에 매우 해롭습니다. 소금 대사는 주로 신장에 달려 있습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신장의 부담을 가중시켜 체내 수분 축적과 부종을 유발합니다. 장기간 염지육을 먹는 것은 신장에 무거운 멍에를 씌우는 것과 같아서 신장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절인 고기 외에도 간장, 달고기 액기스, 검은 콩 발효액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미료에도 보이지 않는 소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주의해서 섭취해야 합니다. 불소는 주로 신장을 통해 배출되며 과도한 섭취는 신장에 대한 대사 압력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진한차에 함유된 탄닌산은 장내액 분비를 감소시키고 변비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옥살산은 신장 결석 형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진한차 한 잔은 무해해 보일지 몰라도 신장을 보이지 않게 죽이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백질은 인체의 필수적인 영양소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단백질 대사로 인해 생성되는 노폐물은 신장을 통해 배출되어야 합니다. 과도한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주고 사구체 경화증을 유발합니다. 영양학회의 권고에 따르면 성인의 1일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kg에 0.8를 곱한 범위 내에서 조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 50kg의 성인은 하루에 40g의 단백질만 섭취하면 되는데 이는 빵 몇 조각, 밥 한 그릇, 우유 한 병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카람볼라는 달콤한 맛이지만 신장의 독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카람볼라의 특정 성분은 신장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의 경우 카람볼라를 먹으면 신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질환이 있는 환자는 카람볼라 섭취를 피해야 하며 건강한 성인도 하루 2개를 넘지 않도록 섭취를 조절해야 합니다. 요독증 환자의 경우 식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적당한 식단은 신장의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자가 신체의 기본적인 필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독증 환자의 식이 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는 엄격하게 통제해야 하며 하루 섭취량은 약 20g입니다. 우유, 생선, 살코기 등 고품질 단백질을 선택하면 신체의 아미노산 필요량을 충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대사 폐기물로 인해 신장이 추가로 손상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의 중요한 공급원입니다. 요독증 환자는 신체에 필요한 비타민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음식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요독증 환자는 탈수와 저나트륨멸증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자신의 상태에 맞게 수분과 소금을 적절히 보충해야 합니다. 혈액투석을 받지 않고 부종이 있는 환자의 경우 물 섭취를 엄격히 조절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소별량을 보이고 부종이 없는 환자의 경우 물 섭취를 지나치게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요독증 환자는 종종 혈중 칼슘 수치가 낮고 혈중 칼륨 수치가 비정상적입니다. 따라서 칼슘과 칼륨 섭취는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되어야 합니다. 우유, 두부 등 칼슘이 풍부한 음식은 칼슘 보충에 도움이 되며 바나나, 오렌지 등 칼륨이 풍부한 음식은 혈중 칼륨 수치에 따라 적당히 섭취해야 합니다. 요독증은 끔찍한 질환이지만 과학적인 식단 관리와 건강한 생활 방식을 통해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장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고 신장에 해로운 음식을 피하고 좋은 생활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정기적인 신체 검사,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는 신장을 보호해줍니다.